안녕하세요. 이박시 법률센터의 이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일종인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은 광산에서 일을 막 하시다가 보면은 차감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끄러울 수도 있고, 공사 현장, 도로 공사 현장 이런 데서도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인쇄소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철도 혹은 이제 소방 공무원들께서도 항시적으로 이제 소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난청이 발생하게 되면은 나중에 소리도 잘 안 들리실 수도 있고, 이명까지도 오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농이라고 해서 아예 안 들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시면은 국가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런 부분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중에 이제 많이 소음에 노출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을 인정받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난청이라고 하면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감각기관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난청을 이제 소음성 난청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런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해자분들이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생을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인 거죠. 수십 년 동안 예를 들면 철도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쳐요. 그러면 계속 차가 맨날 상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러운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소음인지 아니 나중에 무뎌지게 됩니다. 본인도 이제 점점 귀가 나빠진 것이 이게 나빠지고 있는 와중에 인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언제 인지가 가장 많이 되냐면은 퇴직한 이후에. 퇴직 수십 년 동안 일을 하시고 나서 소음에 노출이 돼서 청력이 떨어지고 퇴직을 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업무 환경에서 해방돼서 집에 조용한 데 있다 보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인지가 되시는 거죠. 그때 되면은 근데 벌써 사람이 65세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헷갈리시는 거죠. 이게 노인성 난청인가? 내가 나이를 먹어갖고 난청이 온 건가? 아니면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난청이 온 건가? 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인정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일을 하시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시끄럽다거나 그런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 있다고 하셨으면은 이 소음성 난청을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그 시행령과 별표에서 자세하게 이 소음성 난청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용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한데요. 간단하게 보면은 세 가지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 그리고 그 노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그리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고 그로 인하여 보상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규정이 있고 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노인성 난청 이런 부분에 혼합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난청의 그런 소음성 난청의 특질을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소음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귀만 만져오시다던가, 한쪽 귀는 아예 아예 안 들리는 쪽으로 치다니시다던가, 혹은 안 들리는 정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의학적인 특질에 좀 안 맞게 좀 상이하게 그래프가 나온다던가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이 인정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작년이었죠. 2020년 3월 2일에 지침을 새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기준을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완화가 된 데 이유에 있어서는 뭐가 있었냐면, 그전까지 이렇게 혼합이니 노인성 난청이니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하시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제기하셔갖고 근로복지공단이 좀 패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내용이 이제 지침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 그런 불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인정이 되도록, 소음성 난청이 인정이 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노인성 난청, 이제 노화에 의해서 난청이 온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노화에 의한 난청임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합성 난청, 전음성 난청이 이제 혼합된 경우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 등급이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또 비대칭 난청, 어느 한쪽 귀가 다른 귀에 비해서 심각하게 안 좋거나 심각하게 좋거나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임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난청의 양상이 기타 전형적인 그 난청의 특유의 양상, 소음성 난청의 양상하고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소음 노출 경력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85dB 이상의 3년 이상 요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한다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은 분명한 게 있어요. 결국 업무력이 인정된다. 85dB 이상의 3년 이상의 그런 소음 노출 환경에 있었다고 근무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근로복지공원의 태도가 전혀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일을 하시다가 본인이 소음에 많이 노출됐다라고 하신다면은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좀 산재 신청을 해보신다던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직접 했던 건 아니고 다른 재판 때문에 제가 법정에 갔다가 압사건 하는 걸 유심히 봤던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전화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민원인을 상대하는 아마 공무원분 같았는데 상대방이 이제 고성을 많이 지르는 전화 업무 상대 업무였는데 그 부분 때문에 난청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공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을 신청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그 당시에도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었는데도 결국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됐고 보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부 그런 지침이라던가 이런 기조도 많이 이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법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봐서도 우리나라의 이제 분위기라던가 그리고 판결의 기조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난청에 있어서 이제 근로자들의 권익을 많이 보호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소음성 난청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판례 기조도 많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일을 하시다가 그리고 가족들이 일을 하시다가 난청이 온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산재를 신청하셔서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박채 법률센터의 이기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